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쌍용 베리뉴 티볼리 시승 행사장에 왔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한 50대 정도가 한꺼번에 시승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신차 발표회 때 라이브로 말씀드렸지만 부분 변경입니다. 부분 변경, 앞과 뒤를 바꾼 부분 변경인데 통상적인 부분 변경보다는 조금 변경 범위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앞쪽부터 보시면은요, 보통은 이렇게 플라스틱 부품만 바꾸고 철판은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철판도 건드렸죠. 이 본닛이 이제 새로 디자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헤드램프도 통상적으로는 겉에는 놔두고 안에만 뭐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겉에 요 모양까지 다 새로 바꿨고요. 그리고 범퍼는 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부분 변경 때 범퍼는 다 바꾸니까요. 예, 근데 이제 바뀐 포인트 보면은 코란도, 예, 신형 코란도와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은 신형 코란도처럼 보여요. 예, 신형 코란도처럼 패밀리룩을 좀 더 강조한 디자인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3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신형 코란도에서도 썼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계속 쓴 거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뭐 요런 것들도 예전보다 조금 더 크게 요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 요 부위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곡선도 좀 넣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와일드해졌죠. 기존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인상이었는데 조금 더 좀 와일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서클 쌍용 마크를 안 쓰고, 예, 이 수출형에 들어가는 쌍용 마크만 이제 쓴다고 합니다. 예, 이게 본닛까지 바꾸게 된 이유는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엔진과 본닛과의 거리를, 예전에는 요 정도였는데 이걸 조금 더 지금 띄워놨다고 해요. 그래서 보행자를 쳤을 때 머리가 여기 위로 떨어지거든요. 예, 머리가 여기 떨어질 때 엔진 블럭이랑 갭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보행자의 머리를 좀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본닛을 좀 볼륨업을 하면서 이제 본닛을 새로 디자인했고요. 그러면서 앞모습을 다 새로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옆모습은 크게 바뀐 건 없고, 이제 타이어가 기존보다 타이어가 이 편평비를 좀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타이어는 요 정도로 좀 얇았는데, 마치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조금 두툼한 타이어를 써서 승차감도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차체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제원표 상으로도 보면은 2cm 정도가 좀 높아진 걸로 표기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조금 높아지고, 그래서 천정도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아지고 SUV의 성격이 좀 더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사실 요 터보 GDI라는 1500cc 터보 엔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느낌으로 바뀌었는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은 상당히 좋습니다. 1.5L 터보인데 163마력, 그 다음에 토크가 26.5, 그러니까 1.5L 가솔린 터보로는 거의 양산차로는 뽑아낼 수 있는 대로 뽑아낸 겁니다. 예전에 말리부 1.5L 터보 엔진이 있었죠. 요게 밸런스도 좋고 참 좋은 엔진으로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요게 166마력에 토크가 25.5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한 비교는 아니지만 1.5L 터보 엔진으로서 비교를 하면 티볼리에 들어간 게 마력은 3마력이 낮지만 토크는 26.5 해서 토크가 1위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드리자면, 말리부 엔진은 말리부 1.5L 터보 엔진,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말리부 1.5L 터보 엔진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엔진이라서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승용차에 맞게 좀 고 RPM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을 좀 강조해서 토크보다 마력이 좀 센 거죠. 예. 토크의 마력을 곱하면은, 토크의 엔진 회전수를 곱하면 마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크는 25.5인데 고회전으로 이제 RPM을 돌리다 보니까 마력이 조금 더 세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SUV의 특성에 맞게 토크 위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엔진 회전수보다는 토크 위주로 세팅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달리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로 가면은 뒷모습도 테일램프는 일단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부분 변경 때 다 바꾸잖아요. 테일램프는 요거는 안 바꿨어요. 요건 안 바꿨지만 여기서 여기를 조금 밑으로 좀 더 내렸습니다. 원래는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서 요 라인으로 좀 더 차가 좀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요 라인도 넣고 테일램프도 좀 더 늘렸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요거 늘리면서 지금 요 뒤에 요 트렁크 부분도 좀 볼륨을 좀 강조를 하고 여기에 라인도 좀 들어가서 차가 뒤에서 딱 보시면은 좀 더 차가 커 보이고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좀 더 기존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트렁크는 이것도 지금 바꿨는데 이게 요즘에 스킨 체인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안쪽에 철판이 있고 겉에 철판 두 개로 이렇게 붙여서 보통 만듭니다. 문짝도 안쪽 철판이 있고 겉에 철판이 있는데요. 겉에 철판만 바꾸는 거를 스킨 체인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요 트렁크가 스킨 체인지입니다. 안쪽은 그대로 있고요. 겉에 스킨만, 요 겉에 스킨만 바꾸고요. 안쪽은 요 안쪽 판넬은 그대로 두고 겉에 스킨만 바꾼 겁니다. 스킨 체인지 요 방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기도 해요. 스킨 체인지만 하고도 올류 뭐 완전 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차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스킨 체인지만 한 거고요. 하여튼 외관적인 디자인은 요 정도 바뀌었습니다. 실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에 그 대시보드가 요 밑에 부분, 요 밑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위에는 푹신푹신하잖아요. 요 위에는 푹신푹신하고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요 두 개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 어퍼 판넬이랑 그 밑에 판넬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보통 실내 그 대시보드를 만들거든요. 밑에 거는 안 바꾸고 위에 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위에 거에서 요 센터까지 바꿨는데 바꾸면서 이제 이 가운데가 바뀐 게 상당히 그 눈에 띄죠. 지금 큰 사이즈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들어가고 에어컨 송풍구가 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사용하는 데는 또 상식적으로는 요 에어컨 송풍구가 밑에 있고 요게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사용하는 데는 편하긴 한데요. 아마도 요거는 추측입니다. 추측. 추측. 코란도가 지금 요 위에 송풍구가 있고 코란도가 위에 송풍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현악기에서 온 컨셉이라고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현악기에서 온 그런 라인들을 여기서부터 쭉 뽑아서 차가 대시보드가 넓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요 센터에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티볼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면은 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에서 덩어리로 이렇게 퍼오는 형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 비용이 상당히 단축이 되죠. 겉에는 디자인을 새로 하지만 안에 뭐 에어컨 송풍구의 이 관이라든지 이 안에 전자장치의 어떤 전선이 나가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에는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해요. 요게 이제 좀 포인트고요. 나머지 시트라든가 뭐 요런 것들은 요게 겉에 스킨 체인지, 겉에 가죽 정도만 조금씩 바꿔서 바꿔서 적용을 한 거라서 큰 변화는 없고요. 하여튼 이제 다들 출발해서 저희만 지금 남았는데요. 저희 빨리 출발해서 중간 지점까지 가면서 또 주행 느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우리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 또 이 시승하는 날 비가 오고 그래요. 또 무섭게.
자, 일단 우리 이제 출발할 건데요. 여기는 내비게이션 커다란 거 들어간 거. 투터치는 안 되는 내비게이션이네요. 네, 투터치는 안 되고. 옛날 전자오락 소리가 나네요. 뿅뿅. 네. 이런 거 버튼 퀄리티나 이런 거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제 쌍용 자동차도 미숙한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미숙한 것들이 좀 보였는데, 다시 봐도 운전석에 앉아서 봐도 이거 위치는 좀 바뀌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추측. 예, 코란도 거를 같이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는 건 제 추측이고요. 예, 알아보시면은 제 추측이 맞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이건 거의 제가 디자이너 할 때도 보면은 이거 따로 개발 안 하고 기존 거 갖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추측을 하지만 정확도 99% 정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판도 코란도에 썼던 건데, 이게 이제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도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츠 모드처럼 막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예. 그 다음에 이런 건 통상적인 거예요. 네. 오토 크루즈 컨트롤 대기라고 보면은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출발을 일단 해보죠. 그리고 이거는 가솔린 1.5리터 가솔린 모델의 전륜 구동 모델입니다. 사륜 구동 없고요. 그리고 디젤 아닙니다. 1.5리터 가솔린 모델. 잠깐 몰아봤는데요. 파워는 괜찮아요. 파워 괜찮고 엔진이랑 변속기 매칭도 괜찮고. 그런데 승차감이 원래 티볼리가 이 동급 이 B 세그멘트 SUV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좀 통통거리면서 튀어서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차예요. 뒷부분이 특히나 이제 약간 통통거리는, 뒤가 좀 더 너무 가볍게 통통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잠깐 타본 걸로는 많이 해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올 때는 동승을 해가지고 그냥 간접적으로만 느꼈는데, 그래도 그거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이 소형 SUV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요. 예. 물론 이거보다 더 승차감 좋은 소형 SUV도 있긴 있어요. 소형 SUV는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이 정도. 약간 통통거리면서, 예. 차가 작기 때문에 승차감을 품위 있게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못 만들죠. 차가 가볍고 차가 휠베이스도 작고 작은 차기 때문에 좀 통통거리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 카메라가 차선 유지도 해주지만 요런 운전자 주의 레벨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앞에 하이빔 켜고 오는 게 없으면은 자동 하이빔 해주는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건 자동 하이빔 장치까지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하여튼 요게 카메라가 보통 이제 흑백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흑백 카메라가 고해상도로 카메라가 인식이 돼서 흑백의 고해상도여야지 바로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칼라가 되면 또 칼라 인식까지 해서 복잡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 정보로 흑백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차선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백이기 때문에 노란 차선이랑 흰 차선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차선은 차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철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보세요, 감독님. 봐봐요. 이 정도의 도로의 굴곡이 차 안으로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소형 SUV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리로 나가라는 건가요? 아니요. 휴게소예요. 휴게소예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휴게소까지 잘 알고 계시네요. 이쪽 지리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유 감독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여기 이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온 지가 애들 데리고 온 거는 그냥 뭐 봉사활동하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대기보 가셨을 때 가시잖아요. 저 논산 훈련소 출신이라서. 아, 배기보로 해서 네. 764로 가셨어요? 저는 논산에서 764로 가가지고, 네. 유 감독님이랑 저랑 군대를 같은 데를 나왔어요.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왜냐면은 그 큰 부대가 아니거든요. 네. 특수부대라서. 네, 특수부대라서 좀 작은 사단인데, 네. 사실 핸들링이나 승차감이나 이거는 티볼리가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소형 SUV 중에 가장 좀 노하우가 좀 더 쌓여야겠구나. 뭐 소형 SUV나 소형차나 이런 차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단숨에 뭔가 따라잡은 듯한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그냥 부분 변경만 했을 뿐인데 그 소형 SUV를 이렇게 일렬로 쫙 그 높낮이 이렇게 순위별로 세우면 이제는 중위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주행감이면 속도가 한 60에서 80까지는 세팅을 잘했어요. 60에서 80까지 세팅을 잘했는데 100km를 넘어서면서 100km를 제가 110 요 정도까지 조금 해보면은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운전자한테 좀 겁을 준다고 할까요? 조금 주행 침착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건 아무래도 작은 차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잘해요. 지금 뭐 첫술 뜬 거잖아요. 쌍용자동차는 첫술 뜬 건데도 이 정도면은요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한 듯한 느낌은 듭니다. 차선 유지 장치는 조금 좀 다이나믹하게 작동이 되네요. 이 녀석 핸들 자동으로 틀어줄 거면서 그걸 꼭 그 구석까지 몰아 세운 다음에 고RPM으로 가면은 뭔가 이제 그 좀 더 잡았어야 될 소리들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요. 고RPM을 많이 활용하는 엔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잘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그 쌍용자동차가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저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이나 뭐 가솔린 엔진에 대한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괜한 걱정하는 것 같고요. 또 뭔가 시승하면은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 당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차 안에다 넣어놔요. 이게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1.5L 가솔린 엔진은 잘 만들었고요.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뭐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티볼리보다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고, 제가 요거 크루즈 컨트롤이랑 여기 그 운전 이 핸들을 자동으로 틀어주는 것만 점검을, 요거는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조금만 가늠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시속 100km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운전대를 혼자 잘 돌리면서 가고 있어요. 운전대를 잡으라고 이렇게 이제 굳이 몇 초 동안 운전대를 혼자서 알아서 돌리다가 운전자 자꾸 잡으라고 하는 거는요, 운전대 안 잡아도 차가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나라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한 뭐 반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이 법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지 운전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여러 특정 기능, 좀 앞선 기능들로 인해서
운전대에서 손을 놔도 운전이 되게 만들어 주면은 이걸 자동차 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그 커다란 판결이나 이런 건 난 적은 없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도 약간 방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핸들을 알아서 돌리는 기능이 들어갔지만, 또 이거를 갖고 이 기능이 이론상으로는 뭐 몇 분 동안 막 몇 시간 동안이라도 작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소지도 있어서 한 10몇 초 정도가 지나면 운전자 보고 이걸 운전대를 잡으라고 자꾸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딴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저희가 시승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하체 세팅이 그 기존 티볼리에 비해서 상당히 세련돼서 좀 숙성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티볼리는 이런 작은 차, 모노코크 바디의 이런 작은 차를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좀 세팅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미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한번 만지면서 많은 부분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SUV, B 세그멘트 SUV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쭉 끌어올렸다는 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길 끄는 거는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세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쌍용이 가솔린 터보 엔진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요게 이제 가솔린 모델은 그 휘발유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동그란데, 디젤 모델로 바뀌면은 여기에 요소수를 어떻게 넣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젤 모델을 하면은 네모난 걸로 해서 좀 더 커다란, 요 정도 커질 것 같아요. 요 정도 커지는 그 주유구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요소수 장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1.6리터 디젤 모델에 요소수 장치 들어가고 주유 커버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요 비율 맞거든요. 요 비율이 맞는데 아마 디젤 모델을 하면은 이게 큰 게 들어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앞차와 거리를 감지하는 크루즈 컨트롤은 티볼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 주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돼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가 아니면은 시속 30km 이하에서는 해제가 돼야 돼요. 정지까지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려면 전동식 그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당기는 방식은 어차피 정지까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안 되지만 굳이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냥 단순히 속도만 제어하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자식 주행 안정 장치와 그 연동하면서 작동을 한다는 의미로 오토라는 거를 앞에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도 그 중에 하나죠. 차선을 유지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한다는 요런 의미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신형 티볼리 베리뉴 티볼리는 세팅이 상당히 숙성됐다. 이제는 좀 다른 그 B 세그먼트 SUV와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차가 됐다는 거고요. 주행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속은 금물입니다. 특히나 티볼리 할 때는 과속은 금물이에요. 60, 80까지 세팅은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속도를 올리면서부터는 좀 밸런스도 조금 이제 잠깐 무너지는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엔진 파워는 좋아요. 엔진 파워는 좋은데 이 밸런스, 하체 밸런스가 고속까지는 아직
예, 고속까지는 아직 그 탄탄하게 대비하지 못한 차 같아요. 그러니까 과속은 금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지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니까 막국수 닭갈비 먹고 싶네요. 네.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길도 되게 잘하시네요. 다 좋았습니다. 주행 느낌은 여기서 끊을게요.